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선택셋의 반복문을 구성하는 예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요소들이 나열되어 있는 형태인 리스트에서는 맨 앞의 요소의 기능을 적용하고 맨 앞의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즉 두 번째 요소부터 끝까지의 요소들을 다시 리스트에 덮어 쓰는 구조로 반복문을 구성을 해봤었는데, 선택셋도 비슷한 구조로 만들 수 있긴 하지만 조금 다른 형태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바로 인덱스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앞의 영상에서 설명했다시피 아직까지도 오토리스 펑션 리스트를 읽어보지 않은 분들이라면 함수가 생소해서 내용을 따라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기초 과정이 끝난 다음에 카테고리별로 묶어서 오토리스의 함수에 대해 설명을 하긴 할 테지만, 펑션 리스트에서 최소한 별표 쳐둔 것들은 꼭 읽어본 다음에 영상을 보셔야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설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선택셋은 여러 개의 객체가 덩어리로 묶여져 있는 형태라고 계속 설명을 했었는데, 사실 여기에도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다만 그 순서를 정할 때 선택한 순서나 객체를 그린 순서같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만한 요소들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덩어리라고 계속 설명을 했던 거예요. 선택셋의 첫 번째 객체로 뭐가 올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선택셋을 구성하면 자동으로 번호가 매겨져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1번부터 매기는 게 아니라 0번부터 번호를 매깁니다. 예를 들어 3개의 객체를 선택했다면 1, 2, 3으로 번호가 매겨지는 게 아니라 0, 1, 2로 번호가 매겨져요. 그래서 컴퓨터 언어마다 쉬프트라는 개념이 있긴 한데, 쉬프트가 뭔지, 왜 그런 게 있는지 이런 거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0번부터 번호를 매긴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긴 번호를 인덱스라고 해요. 그래서 선택셋과 관련된 함수들의 구조를 보면 인덱스라는 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객체의 이름을 가져오는 SSName의 경우엔 SSName, SelectionSet, Index, 이렇게 인덱스를 변수로 사용을 합니다. 반복문을 구성할 때 인덱스에 해당하는 변수가 한 바퀴 돌 때마다 바뀌게 만들면 선택셋의 모든 객체들의 기능이 적용되도록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 볼 내용은 선택한 선들의 길이 합을 계산하는 내용을 만들어 볼 거예요. 선을 여러 개 선택했을 때 첫 번째 선의 길이, 두 번째 선의 길이, 세 번째 선의 길이, 이런 선의 길이들을 다 측정한 다음에 그 계산값을 더하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길이를 구하는 함수를 당연히 알아야겠죠? distance라는 기본 함수를 사용하면 쉽게 길이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점의 좌표가 두 개 필요해요. distance, 포인트 1, 포인트 2, 이런 구조로 사용하면 포인트 1과 포인트 2에 저장되어 있는 좌표 간 직선 거리를 반환해 줍니다. 그럼 그 좌표를 어떻게 가져올지도 알아야겠죠? 선이라는 객체에는 시작점과 끝점이 있어요. 시작점의 DXF 코드는 10번이고 끝점의 DXF 코드는 11번이에요. 10번과 11번에서 각각 점의 좌표를 가져오면 되는데, DXF 코드에서 특정 코드를 가져올 때에는 Association List, 관련 목록이라는 걸 호출하는 ASSOC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구조는 ASSOC, Element, A List,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엔트 데이터에 저장되어 있는 10번 코드를 갖고 오고 싶다. 그러면 ASSOC, 10, 엔트 데이터,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의 길이를 디스턴스 함수로 측정을 한 다음에 하나의 변수에 계속 더해 나가면 선택한 여러 개의 선의 총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오토캐드로 넘어와서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 적용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선을 3개 그리겠습니다. 선이 아니어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일단 3개 그리고요. 선택셋을 SS겟으로 구성을 해볼게요. 호출을 다시 해봐야 되니까 SS라는 변수에 SS겟으로 객체를 3개 정해서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셀렉션 셋의 이름이 반환됐죠? 여기에서 객체를 3개 만들었다 그래서 순서가 1, 2, 3으로 저장되는 게 아니에요. SSName을 한번 사용을 해보면 SS라는 셀렉션 셋에 저장되어 있는 1번 객체의 이름을 반환을 해줍니다. 1번을 사용했더니 1번 인덱스에 저장했던 객체 이름이 반환된 거고요. 2번을 입력하면 2번이 반환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3번 인덱스에 저장되어 있는 객체는 없어요. 3개의 객체이기 때문에 1, 2, 3으로 저장된 게 아니라 0, 1, 2로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인덱스는 0번부터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객체의 이름을 반환을 해주니까 entget에
객체의 이름을 바로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ssname에 ss의 0번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주면 저장되어 있는 DXF 코드를 반환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10번이 시작점이고 11번이 끝점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걸 사용하면 객체 정보를 반환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반환받으려면 association list만 반환을 받으면 돼요. ASSOC 함수를 사용을 해서 10번만 반환받겠다. 그 다음에 뒤에 쭉 ent get에 ssname에 SS에 들어있는 0번 인덱스의 객체의 정보를 갖고 와서 그 중에서 10번만 반환을 받는 거죠. 그러면 시작점에 좌표가 들어있는 리스트를 반환받는데 어소시에이션 리스트라는 게 이 여러 개가 묶여져 있는 전체 리스트 중에서 그것만 반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좌표가 저장되어 있는 DXF의 코드인 10번까지 같이 반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10번을 제외한 나머지니까 리스트에서 첫 번째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를 호출할 때 사용하는 CDR을 같이 써주면 돼요. CDR을 사용을 하는데 ASSOC로 10번이랑 연관된 리스트를 가져올 거고요. 어디에서 검색을 할 거냐? ent get인데 ssname에 ss라는 선택셋 중에서 0번 인덱스에서 가져올 거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주면 깔끔하게 시작점의 좌표만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끝점의 좌표를 반환받고 싶다면 여기에서 11번을 사용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젠 반복문을 구성해 볼 차례겠죠. 앞에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ssname에서 n번째 객체를 가져올 때 ssname에 selection set의 이름을 집어넣고 n이라고 적은 다음에 이걸 객체의 이름이잖아요. 이걸 반복해서 여러 번 쓸 거니까 object name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이렇게 쓰면 ss라는 선택 셋에 n번째에 저장되어 있는 객체의 이름을 object name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한 거예요. 당연히 SS도 SSget으로 선택을 해줘야 되니까 setQ에 SS에 SSget인데 지금 제가 만들 건 선만 선택을 하면 되니까 선을 선택하는 필터를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적으면 선택셋 구성하고 n번째 객체를 갖고 온 거예요. n번째 객체의 객체 정보 중에서 10번이랑 11번에 해당하는 점의 좌표를 갖고 와야겠죠. entget에 object name을 사용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 ASSOC 10번을 사용해서 시작점의 좌표만 갖고 올게요. 그런데 컴퓨터에서 보셨다시피 이건 점의 좌표가 아니죠. 10XYZ의 형태로 갖고 오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10을 제외한 나머지를 저장해야 되니까 CDR을 사용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걸 setQ를 사용해서 pt1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끝점의 좌표를 pt2번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이렇게 구한 점의 좌표에서 거리를 측정하면 되겠죠. distance 함수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변수에 저장을 해둡니다. len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여기까지 만들었으면 선택셋에 저장되어 있는 선들 중에서 n번째 선의 길이를 구한 거예요. 이제 반복문을 구성할 차례입니다. ssname에서 n번째 객체를 호출하는데 객체가 없으면 nil을 반환하죠. 그래서 객체의 이름 자체가 while 반복문의 조건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n이라는 게 한 바퀴 돌 때마다 1씩 추가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복문의 맨 밑에 setQ n 플러스 1n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한 바퀴 돌 때마다 n의 값에 1씩 추가되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n이라는 거에 초기값을 아직 설정을 하지 않았어요.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while을 사용한 반복문이 시작하기 전에 초기값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당연히 인덱스는 0번부터 저장되니까 초기값을 0으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처음 반복문을 실행할 때에 0번 인덱스에 저장되어 있는 객체의 이름을 호출할 테니까요. 이렇게만 사용을 하면 길이를 구한 거예요. 첫 번째 선의 길이를 구하고 한 바퀴 돌아서 두 번째 선의 길이를 더 구한 건데 그게 len이라는 변수로 잡혀 있으니까 계속 덮어 써지면서 예전에 구했던 선의 길이를 다 까먹게 돼요. 그래서 총 길이의 합을 저장해주는 변수를 하나 별도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첫 번째 구한 객체의 길이 더하기 지금 구한 거리 더하기 그 다음번 바퀴에 구할 거리 이렇게 거리를 계속 더해 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TOT-len 이라는 변수를 사용을 할게요, 저는. 그래서 setQ TOT-len 플러스 len TOT-len 이렇게 사용을 해주면 한 바퀴 돌 때마다 len이라는 변수에는 방금 구한 객체의 길이를 집어넣게 되고 TOT-len이라는 변수에는 그 앞에서 합쳤던 거에 지금 구한 걸 더해주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반복문을 구성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에서도 TOT-LEN이라는 이 변수의 초기 값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플러스라는 함수는 숫자만 인수로 받을 수 있거든요. 아무것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 비어있는 인수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TOT-LEN이 0이라는 초기 값을 while문이 시작되기 전에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바퀴에서 0번 인덱스에 저장되어 있는 객체의 길이를 구해서 len에 저장했다가 TOT-LEN 처음엔 0이죠. 0 더하기 len의 값을 다시 한번 TOT-LN에 저장했다가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선의 길이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실행하고 싶은 내용이 없으니까 while에서 열었던 괄호를 닫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오토캐드로 넘어와서 손으로 적었던 걸 메모장에다가 그대로 적었어요. 이게 제대로 실행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사용하기 쉽게 명령어를 구성을 해볼게요. 일단 define 펑션에 커맨드를 집어넣는데 total length니까 tl이라고 명령어를 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까먹어야 될 변수들을 적어줘야겠죠. 선택세 까먹어야 되고 end도 까먹고요. total length도 까먹고 object name도 까먹고 ptl, pte, len 이렇게 까먹으면 되겠네요. 그냥 여기에 변수로 선언했던 것들을 하나씩 다 써준 거예요. 실행되고 나서 다 까먹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줄바꿈으로 조금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define 펑션에서 열었던 괄호를 마지막에 닫아주면 되고요. 기능 끝난 다음에 길이의 합을 명령형에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print c로 total length를 출력을 하는데 이렇게만 적으면 한번 출력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출력한 내용을 한번 반환해 주니까 print c를 마지막에 한 번 더 적어줄게요. 앞에 영상들에서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인수가 없이 print c만 집어넣으면 반환되는 내용을 억제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로드를 해볼게요. 명령어는 tl이죠. 붙여넣기 tl로 사용을 해보면 선 3개를 합하면 총 길이가 3816.32다 라고 계산을 해줬어요. 이게 1685 정도 되고 요게 980이고 요게 1150이니까 대충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계산기를 안 써봐도 정확하게 나왔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건 지금 출력한 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오토캐드의 함수들 계산을 하면 여태까지 다 반환된 것들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표시해졌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ent get에 car ent cell로 객체를 선택하면 좌표점들도 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보여줘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보여줍니다. 디스턴스도 마찬가지예요. 디스턴스도 getPoint로 점 2개를 직접 찍어서 길이를 측정하면 여기서부터 여기의 거리가 1685.57입니다. 실제로는 574인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보여주는 게 기본 설정이에요. 그래서 total length에 저장되어 있는 길이를 변환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때 RTOS라는 친구를 많이 씁니다. real to string 이라는 거고요. 실수를 문자열로 전환을 할 때 사용을 하는데 이때 받아들이는 인수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단위, 십진법은 숫자 2를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몇 번째 자리까지 넣을 건가,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설정을 할 건가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데 total length를 변환한다 이렇게 해서 적어주시면 돼요. 이 내용을 바로 total length 자리에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한번 해보면 tl이라고 사용했을 때 이렇게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반환을 해주는데 지금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더니 또 반올림이 돼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나오는 거예요. 선을 몇 개 더 그려서 확인을 해볼까요? tl 이렇게 사용을 해보면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반환을 해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습에서 자주 보는 RTOS 요게 주로 숫자의 소수점을 제어하는 거고요. 뒤에 숫자 4가 소수점의 자릿수라는 거 요거까지 추가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선 길이의 합을 구하는 기능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앞의 영상에서 리스트에서 사용했던 구조랑 비슷한데 여기에서는 객체의 이름을 사용을 했다는 게 조금 다른 점이었고요. 제가 예로 든 건 선만을 예로 들었는데 조건문, 컨디션을 사용을 해서 폴리선의 경우엔 어떻게 구하고 원의 경우엔 어떻게 구하고 이런 것들을 쭉 나눠서 만들면 여러 유형의 객체들의 길이 합을 구하는 기능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겠죠. 이번 영상에서 설명을 한 건 선 길이의 합을 구하는 단편적인 기능이 아니라 반복문의 구조와 플로우 차트를 설명을 한 거예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반복문이 제대로 굴러가고 무한 반복에 빠지지 않는지를 설명을 한 거죠. 그리고 이 구성 방법을 이해해야 본인이 원하는 기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유용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